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능 특강 연력학 법칙 3점짜리 문항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 위에 있는 거는 단열이 되어 있고 아래에 있는 거는 단열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열 교환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본다면 열 출입이 가능한가요? 열이 들어오거나 나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내가 박스를 친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면 이렇게 이 박스에 대한 거는 단열이거든요. 내부적으로는 교환이 되지만 전체는 단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여기다가 어떤 물체를 올렸더니 피스톤이 아래로 내려가고 있죠. 부피가 감소하고 있어. 그럼 우리는 이 과정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단열 과정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열이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단열 과정에서 부피가 감소하면 온도랑 압력은 증가한다고 제가 연력학 이거 법칙 2점짜리 문항에서 말씀을 드렸죠. 아, 부피가 감소하면은 얘랑 얘는 증가하는구나를 알 수가 있고, 그럼 가에서 나로 넘어갈 때 온도는 증가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열 교환이 가능하므로 이 A, B 자체에서도 온도는 동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A의 온도랑 B의 온도가 동일할 수밖에 없다고요. 가에서랑 나에서 각각.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온도가 증가한다는 거는 A 온도 또한 증가한다는 얘기가 되고, 기억은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가에서가 더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가에서가 더 낮겠죠. 그 다음에 니은 B의 압력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이거는 어떻게 풀 수 있냐면, 지금 부피가 어때요? 가랑 나에서 B의 부피는 동일해요. 근데 온도는 누가 더 높겠어요? 방금 전에 기억에서 풀었던 것처럼 이 나 쪽의 온도가 더 높거든요. 그럼 이상기체 방정식 PV는 nRT에 의해서, 자, 부피는 지금 동일해요. 근데 나에서 압력, 그러니까 온도가 더 높기 때문에 압력도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나에서가 더 높겠죠. 그 다음에 나에서 다로 가는 과정에서 AB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의 합이 Q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이건 이제 연력학 1법칙을 쓰면 되거든요. Q는 델타 U 플러스 W라고 쓸 수 있잖아요. 연력학 1법칙이. 근데 여기서 내가 이 Q는 내부 에너지로도 가겠지만 일도 해주고 있는 상황이야. 왜냐면 부피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부피가 증가하고 있죠. 그럼 일도 해주고 내부 에너지도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건데, 디귿에서 물어보는 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Q랑 같냐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틀렸죠. 왜냐면 Q는 내부 에너지랑 일로 분산이 될 거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Q보다는 어떻겠어요? 작겠죠? 따라서 얘는 틀린 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답은 기억이겠네요.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2번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얘가 정지에 있대요. 정지. 이거 힘의 평형으로 푸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이 용수철이 원래 길이보다 L만큼이 압축되어 있다는 정보가 나와 있는데, 이 용수철 같은 경우는 압축되면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복원력이 작용하죠. 그럼 얘는 압축이 된 거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KL만큼의 탄성력이 작용할 거야. 근데 정지에 있다는 거는 얘를 위로 KL과 같은 크기의 힘으로 밀어주고 있다는 건데, 그게 누가 해주는 거예요? 바로 이 기체 분자들이 이 단열된 피스톤을 때려주는 힘이 바로 KL이 된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럼 이 힘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 이 내부적인 압력 있죠, 압력. 압력이라는 건 힘을 단면적으로 나눈 값이기 때문에 반대로 P에다가 A를 단면적으로 곱하게 되면 힘이 나오거든요. 그럼 밀어주는 힘이 PA가 된다는 거죠. 근데 나에서는 어때요? Q를 넣었더니 얘가 EL만큼 압축돼서 정지해 있대요. 그러면 이것도 힘의 평형을 지금 이루고 있다는 건데, 이때는 2배만큼 EL만큼 압축됐기 때문에 EKL로 밀어내려고 하겠죠. 그러면 위로 밀어주는 힘도 2배가 되는 EPA가 돼야 된다는 건데, 단면적이 변하진 않았으니까 압력이 몇 배가 된 거야? 2배가 된 거죠, 그냥. 아, 내가 이 Q를 넣어줌으로써 압력이 2배가 증가했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풀어보겠습니다. 기억. 기체의 압력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 맞아요. 이거는 정량적으로 2배 작다라고 물어봐도 풀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니은 가에서 나로 가는 과정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감소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내부 에너지를 우리가 판단할 때는 그냥 온도를 보시면 되거든요. 온도. 그럼 이거 이상기체 방정식 한번 써볼까요? PV는 nRT에서 어떻게 되죠? 부피도 증가하고요, 압력도 2배가 증가해요. 그럼 좌변이 증가하기 때문에 우변인 온도도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내부 에너지는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디귿 가에서 나로 가는 과정에서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 합은 Q보다 작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이거는 또 연력학 1법칙을 쓰시면 돼요. Q는 델타 U 플러스 W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Q는 이렇게 분산이 될 거예요. 온도를 올리는데도 사용을 할 테고, 그리고 이 일을 하는데도 사용을 하겠죠. 근데 내가 이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 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은요, 이 판이
밀어준 힘이 한 1과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바로 뭐라고? 얘가 용수철에 저장된 산성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 얘랑 동일하다고요. 지금 이 W랑. 그러면 얘가 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량은 Q보다 작다가 맞는 거고 얼만큼 작은 거야? 이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만큼이 작다고 풀 수가 있다는 거죠. 답은 아무튼 기억 디귿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항 풀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는 등원 과정이고 하나는 단열 과정을 포함한 이렇게 한 바퀴를 도는 열순환 과정인데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기체의 온도는 C에서가 D에서보다 높다. 이것도 그냥 이상기체 방정식으로 푸시면 돼요. PV는 nRT잖아요. 그럼 P랑 V를 곱했을 때 클수록 T도 같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근데 지금 C랑 D는 어때요? 부피가 동일하죠. 근데 압력은 누가 더 커요? C가 더 크죠. 따라서 온도는 C가 더 크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 기체가 방출한 열량은 BC 과정과 BD 과정 어디서 더 크냐 했는데 열량 같은 경우는 어차피 내가 BC 과정이든 화살표로 만들어 보면 이게 BC고 이만큼이 BD잖아요. 이때 어차피 내가 한 1은 빵이에요. 부피가 없기 때문에. 그럼 내부 에너지가 얼만큼 변했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이게 어차피 온도가 이렇게 변하는 것보다는 B에서 D로 가는 게 더 많이 변하잖아요. 그러면 B에서 D로 가는 게 내부 에너지 감소량이 훨씬 더 크다는 거고 그게 바로 기체가 방출한 열량이 되는 거니까 BC 과정에서가 BD 과정에서보다 크다는 틀린 말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디귿 기체가 한번 순환하는 동안 한 일은 이 내부의 면적이죠. 그래서 ABC 과정에서는 이만큼 그리고 ABD 과정에서는 이만큼이기 때문에 과정 2에서가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디귿은 맞는 말이 되겠네요. 답은 기억 디귿 4번. 자, 그 다음 4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이런 압력 부피 그래프는 최근에 계속 자주 나오고 있는 그런 유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별표를 좀 쳐두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순환하는 동안 기체의 압력과 부피를 나타낸 것인데 여기서는 등원 과정이고 여기서는 단열 과정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AB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Q1 그리고 BC 과정에서 방출한 열량은 Q2라고 나와 있네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죠. 기억 AB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은 CD 과정에서 기체가 받은 일보다 크다. 맞아요. 이거는 아래의 면적을 파악하시면 되죠. AB 과정에서는 일을 이만큼 한 거고 그리고 CD 과정에서는 일을 이만큼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부 면적만큼 큰 겁니다. 그 다음에 니은 BC 과정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감소량은 DA 과정에서 기체 내부 에너지 증가량보다 크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게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부 에너지 증가량과 감소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온도의 변화량을 체크하시면 돼요. 근데 어차피 여기가 등온이니까 내가 이걸 T라고 써보면 여기도 T가 되겠죠. 등온이니까. 근데 여기서 어떻게 돼? 온도가 내려갈 거예요. 온도가 내려갈 거야. 그러면 이걸 이렇게 좀 크기로 비교해보죠. 크기로. T가 작아질 거라는 거야. 이렇게 작아졌죠? 근데 그 다음에 이 단열 과정에서 부피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온도랑 압력이 어떻게 됐어요? 증가했죠. 그럼 여기서 온도가 증가한다는 거야. 온도가 증가해요. 증가. 그리고 D에서 A로 갈 때도 부피는 그대로인데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상기체 방정식에 의해서 온도가 또 증가해요. 증가. 그럼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예를 들어서 좀 내가 상대값으로 잡아보자면 얘가 10, 10이라면 뭐 2, 5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증가하고 여기서도 증가한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B에서 C로 갈 때는 가장 큰 거에서 가장 작은 걸로 떨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숫자로 보면 8만큼 떨어지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올라갈 때는 5만큼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중간 거에서 제일 큰 걸로 증가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BC 쪽에서 더 크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니은은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디귿 열기관의 열 효율은 이것보다 작은지 큰지 물어보고 있는데 열 효율은 어떻게 쓸 수 있죠? 1 마이너스 투입한 열량 그리고 방출하는 열량인데 그럼 이거 같다 아닌가요? 근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이 Q1하고 Q2는 내가 뭐라고 했어? 얘는 투입한 거 얘는 방출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얘는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뭐가 잘못됐냐면 지금 보시면 여기서 Q1을 흡수하고 Q2를 방출하죠. 여긴 단열이기 때문에 방출이나 흡수하지 않는데 이 DA 과정에서도 아무것도 안 하냐? 그게 포인트인 거지. 이 DA 과정에서도 지금 온도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는 증가하고 이때도 열을 투입을 해준 거예요. 추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열 효율을 쓸 때 이렇게만 쓰면 안 되고 이 문제의 경우에서는 얘가 투자한 열, 투입한 열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뭘 더해줘야 돼요? 여기다가 Q0를 더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넣어준 만큼을.
그럼 내가 이 값 자체가 얘보다는 작아지겠지. 그럼 열 효율 자체는 커지겠죠. 따라서 디귿은 틀렸고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얘는 조금 불편한 게 뭐냐면 그래프가 어떻게 돼 있어요? 압력하고 온도죠. 우린 보통 PV 그래프로 문제를 많이 풀어내는데 얘는 압력 온도 그래프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는 옆에다가 PV 그래프를 한번 적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잘 헷갈린다면. 자, PV 한번 봐볼까요? A는 그냥 아무 데나 찍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A. 그 다음에 A에서 B로 갈 때 어때요? 온도는 증가하는데 압력은 그대로죠. 그러면 압력은 그대로기 때문에 요 선에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야. 근데 온도가 증가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오른쪽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때 여기가 B 정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갈 때는 어때요? 단열 과정인데 이 단열 과정에서는 온도가 어떻게 되고 있죠? 온도가 감소하고 있죠. 그러면 부피는 증가하는 이렇게 우하향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C가 될 테고, 그리고 C에서 D로 갈 때도 등압 과정, 그 다음에 D에서 A로 갈 때는 어때요? 다시 단열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AB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증가량이랑 감소량이 나와 있어요. 그럼 한번 써볼까요? AB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증가하겠죠. 플러스 30Q만큼 증가할 거라는 거야. 그 다음에 BC 과정에서는 모르고 CD 과정에선 반대로 감소하겠죠. 여기 델타 U가 마이너스 24Q0가 될 테고, 그 다음에 DA 과정에서는 어때요? 이때는 온도가 부피가 줄어들기 때문에 온도가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선 델타 U가 플러스 12 이렇게 된다는 거죠. Q. 그 다음에 조건에서 열 효율이 0점이라는 정보가 제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체가 한 번 순환하는 동안 한 일이 Q, 10Q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만큼의 면적이 10Q0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어떤 걸 알 수가 있냐면 열 효율이 아까 0.2가 나온다고 했는데 얘는 투자한 열에 대한 한 일로 나타낼 수도 있고 1-Q1분의 Q2로도 나타낼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 한 일이 얼마인지 알고 있잖아. 10Q0래며. 여기가 10Q0라고요. 그러면 0.2가 나오기 위해서 투자한 열은 얼마가 돼야 돼? 50Q0가 돼야 돼요. 근데 이 BC 과정과 DA 과정은 단열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투자한 열은 AB 과정밖에 없는 거고 방출한 열은 CD 과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AB 과정에서 투자한 열이 얼마가 되는 거야? 50Q0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지금 내부 에너지가 30Q0라고 써놨죠. 그럼 한 일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한 일은 20 플러스 20Q0라고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 Q2도 구할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구하면 돼? 지금 보시면 여기가 50Q가 나왔잖아요. Q0. 근데 0.2가 나와야 되니까 얘는 40Q0가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얘가 40Q0만큼 열을 방출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내부 에너지에서 이미 마이너스 24Q0죠. 여기 마이너스라고 쓸게요. 그러면 받은 일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6Q0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기억도 풀어봐야겠죠. 기억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어차피 내가 한 바퀴 도는 동안에 온도 변화량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즉 내부 에너지가 한 바퀴 한 사이클을 도는 동안은 0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온도가 변하는 구간이 여기서 변하고 여기서 변하고 여기서 변하고 여기서 변하고 다 변하죠. 그쵸? 근데 결국에는 이 다 변하는 걸 다 더했을 때는 0이 돼야 된다고. 여기서 지금 30만큼 증가했고, 그리고 BC에서는 몰라요. BC에서는 몰라. 그 다음에 CD에서는 마이너스 24, 그리고 DA에서는 플러스 12만큼이 변했기 때문에 그 합이 0이 돼야 된다고요. 그러면 올라간 게 42고 내려간 게 24에서 또 네모를 빼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얼마가 되죠? 18. 18인가요? 18? 그러면 이 기억은 18Q0가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기억은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AB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50 맞고요. 그 다음에 D에서 기체가 받은 일은 CD 과정에서가 DA 과정에서보다 크다. 이거는 그냥 뭐 어떻게 판단하면 될까요? 기체가 받은 일이죠. 받은 일. 근데 이 CD 과정과 DA 과정은 무슨 과정이에요? CD는 요거고 DA는 요거잖아요. 그러면 받은 일이기 때문에 면적을 비교하면 되는 거거든요. 면적. 자, 봐볼까요? CD 과정에서는 그냥 받은 일이 얼마야? 16Q인 거야. 16Q.
그러면 여기 써볼게요. CD는 16Q 제로. 근데 DA는 어떠냐면요. DA는 이거 면적을 계산하기가 애매하단 말이야. 근데 어차피 이거 단열 과정이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플러스 12Q라면 한 받은 일은 얼마가 돼? 마이너스 12Q 제로가 되죠. 그럼 요 넓이가 12Q 제로가 된다는 거야. 따라서 여기가 12Q 제로가 된다는 거고 크다가 맞는 말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답은 5번이 된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별표 하나 쳐놓을게요.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열 효율 관련된 문제겠죠. 뭐 보자마자 우리가 어떤 거 생각할 수 있냐면 얘가 W랑 Q0로 분산된 거거든요. 그럼 이 고열원에서 방출한 열은 Q0 플러스 W가 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Q0 플러스 EW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열 효율은 A가 B의 3분의 2배라는 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제가 열 효율을 써볼게요. 자, E는 그러니까 어디서 이 첫 번째 A에서 열 효율은 어떻게 쓸 수가 있지? Q0 플러스 W 얘가 투자한 고열원에서의 열이고 그 다음에 한 일은 W죠.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B는 어때요? B는 얘 같은 경우는 Q0 플러스 EW 그리고 EW라고 쓸 수 있겠지. 이때 몇 대 몇인 거야? B가 더 큰 거죠. B가 3배가 더 큰 거란 말이에요. 상대값이. 그러면 여기다가 2를 곱하시고 여기다가 3을 곱하시면은 이 두 개가 같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럼 계산을 좀 해볼까요? 이렇게 지워지고 넘겨버리시면은 3Q0 플러스 6W는 그 다음에 4Q0 플러스 4W 그러니까 Q0는 EW가 되겠네요. 그럼 기억 바로 맞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네. 그죠? 그 다음에 고열원으로부터 받은 열량은 B가 A의 2배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그럼 지금 얘가 몇 배인지 판단하라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Q 대신에 내가 EW를 대입을 해보시면 얘는 뭐가 돼? 그러면 3W가 되고 얘 같은 경우는 4W가 되네요. 그럼 2배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겁니다. 그 다음 디귿 B의 열 효율을 물어보고 있는데 얘분의 얘가 열 효율 아닌가요? 그럼 0.5 맞는 거죠. 답은 3번이라는 걸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7번 문항 보겠습니다. 지금 나 실험에서는 뜨거운 물에 넣었을 때 잉크방울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거 왜 그런 거냐면 온도가 올라가면서 기체 분자들의 이동이 활발해지고 그러면서 압력이 커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밀어낸 거죠. 그러니까 부피도 자연스럽게 커지게 된 거예요. 다 같은 경우는 반대로 T랑 P랑 V가 전부 다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럼 봐볼까요? 나에서는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한다. 맞아요. 부피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 다음 니은 나에서 기체 내부 에너지는 감소하지 않고 올라가죠. 온도가 올라가면 내부 에너지도 올라가니까. 그 다음 디귿 다에서 기체가 방출한 열은 기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라고 했는데 틀렸죠. 왜냐면 기체가 방출한 열은요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일을 더해야 돼요. 근데 이거 지금 일이 있잖아요. 받은 일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배제하시면 안 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 문제 8번 풀어보겠습니다. 열역학 2법칙에 관한 설명이고 기억부터 보죠. 기체 분자가 퍼져나가는 현상은 비가역적이다. 비가역적이라는 건 돌아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엔트로피, 즉 무질서한 정도는 감소가 아니라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열역학 제2법칙은 열이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는 현상은 니은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 맞는 겁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쭉 풀어봤는데 좀 특히나 중요했던 문제는 일단 열역학 1법칙 관련된 이런 그래프 해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3번도 좀 별표를 하나 쳐놓을게요. 그래서 물론 1, 2번도 난이도가 쉽지는 않아요. 처음 하실 때는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최근에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출제되는 유형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3번, 4번, 5번을 일단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6번, 7번, 8번은 열역학 2법칙과 관련된 내용들이긴 한데 이것도 어느 정도는 좀 잘 학습을 해두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아무튼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다음에 또 이어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